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의 노래하는 정신과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의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소아 청소년에게 처방되는 약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성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체중과 비례해서 쓰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요. 그런 약들은 아무래도 소아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성인에 비해서 적은 용량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ADHD에 쓰는 약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소아가 신장 기능이 어떤 면에서는 또 성인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먹어도 빨리빨리 배설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약을 먹어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는 조울증에 쓰는 리튬이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라고 해서 적은 용량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사실 부모님들께서 병원에 오시면은 정신과 약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걸까요? 예, 두 가지인데요.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뭔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무래도 어린아이니까 7, 80대부터 그 약을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약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약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인체가 해가 없는지 걱정하시고, 두 번째는 정신과 약이라 그러면 중독성이 있어서 나중에 끊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요. 아이들이 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성장하고 증세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약을 먹어야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약을 먹어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쓰는 약은 장기적으로 써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이 다 입증이 돼야지만 아이들에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런 약을 써도 좋다라는 걸 허가받기 위해서는 어른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실험이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있어서는 어른보다는 몇 배나 더 강력하게 검증이 된 약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소아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좀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소아청소년 질환은 되도록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아청소년은요, 증세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잘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릴 때 더 빨리 치료를 할수록 아이가 더 발달을 잘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오시도록 하세요. 괜히 엉거주춤하게 왔다가 부작용 때문에 싫어요. 약물 치료는 싫어요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거를 친구들이 아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먹기 싫다고 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하는 부모님의 사연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의 우울증은 사실 먹는 약보다 부모님 표 약이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 조정을 통해서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약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신동원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